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죠. 이 제주 4.3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봉행됐던 제주 4.3의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과 여순 11구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의 김준표 학술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제주 4.3과 여순 11구가 꼭 닮아 있다 해서 이제 쌍둥이 사건으로도 불리잖아요. 네. 여순 11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쌍둥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제가 지금 가슴에 배지를 2개를 달고 있는데요. 네. 하나가 4.3 동백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나가 11구. 작은 동백꽃이 역시 같은 동백꽃이 있네요. 그렇죠. 예. 11구도 동백꽃이에요. 4.3에 진 동백꽃이 네. 11구에서 봉오리로 맺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4.3은 정부 수립 이전의 사건이었었고 이승만 정권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제주도민에 대한 4.3을 좀 더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면 예.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제주도민에 대해서 군을 동원한 진압 명령을 내렸던 것, 그게 이제 여수에 주둔해 있었던 14연대에 내린 명령인데 그걸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만일 그때 그 군대가 제주도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더 큰 희생이 더 희생자가 생겼겠죠. 있었을 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인들이 저항을 해주었고 네. 그 저항에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기간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두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려고 하는 운동과 그 움직임이 예. 여순 11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둥이 사건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맞습니다. 동백꽃으로도 이렇게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네. 제주 4.3의 과거사 해결은 이제 점차 진행 중입니다. 배보상도 시작됐고 여순 11구 역시 이제 그와 더불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담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그 여순 11구 사건의 진상 규명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받고 예. 그 당시의 증언들을 이제 채록하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우리가 과거와 좀 닮아 있습니다. 예.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빠르게 시작한 것은 미군정 자료들을 지금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4.3 진상규명 당시에 개봉되지 않았던 문서들이 예. 지금 이제 시기가 개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미군정 자료들을 많이 뒤져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4.3 여순 11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2022년부터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이제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11구는. 이제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주 4.3도 더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4.3과 11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서로의 그 진상규명 상태와 그리고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이제 폭넓게 예. 4.3의 지형, 11구의 지형을 넓혀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예, 그 예. 결과가 국제학술대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잖아요. 제주 4.3과 여순 11구 연대를 위해서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주대 탐나문화연구원 또 순천대 인문학수원 2018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학술대회가 예, 어떤 맞습니다. 계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그 당시 탐나문화연구원 원장님이 지금 제주대 박물관장인 전영준 교수님이고 예. 순천대 인문학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호 원장님이 계속 지금까지 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두 분 전공이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역사 교수 두 분이서 원장을 맡으면서 서로 교류를 하다가 4.3과 11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엔 출발을 했고요. 4월 3일 어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10월 11구 어간에는 순천대에서 네.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학술대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3 추념식 전에도 역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냉전 체제와 제주 4.3 여순 11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발생 원인을 이제 냉전 체제를 바탕으로 좀 찾아보자 이런 게 맞나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넓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제주 4.3이 제주, 한반도, 한국, 남한 땅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니죠. 예. 세계사적으로 1919년에 있었던 1차 대전 종전 그리고 1919년에 3.1 만세운동부터 시작되는 독립자결운동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4.3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4.3이 발생했을 때 국가폭력과 미군정의 폭력으로 아주 그냥 학살에 이르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냉전으로 돌입하던 초기 단계에 그 냉전이라는 체제의 등장 예. 이것이 4.3의 학살을 더 키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와 그런 이제 해석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문제로 이제 폭넓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 영국, 미국, 뭐 일본에서 관련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표했던 이제 주요 내용들 소개해 주세요. 그 우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퇴임하시고 서울대 아시아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권헌익 교수님께서 예. 1919의 세계, 1947, 1948의 제주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님께서 일본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나리타 치히로 교수님께서 오키나와와 제주를 연결하는 예. 그런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예대열 교수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권준희 교수님, 제주대의 김치환 교수님과 원광대 류지아 교수님 등이 이제 발표를 하고 아주 종합 토론 시간에 정말 심도 있게 깊은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책 속의 제주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이제 책 소개를 받고 있는데 이번 달이 이제 4.3에 관련한 네. 문학입니다. 예. 그 문학책 소개를 받으면서 저희가 4.3을 이 제주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보자. 그리고 어제가 바로 이제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그렇죠. 관계 닮아 있다는 걸 해서 지금 막 저희들도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게 또 예. 교수님의 맞습니다. 이번 그 예, 학술대회 예. 설명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권헌익 교수님 기조 강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강조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일으켰던 그 만세 운동의 그 시위는 예. 평화 시위였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무장투쟁으로 이어진 것이 독립투쟁이 이어지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학살로 이제 그 돌아오게 되는 희생당하게 되는 1947년 3월 1일 제주 그리고 1947년 3월 1일 제주는 평화 시위였어요. 근데 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무장투쟁으로 대응하고 국가폭력으로 학살이 자행되는 그래서 권헌익 교수님은 이 1919년의 3.1절과 1947년의 제주 3.1절 그리고 48년에 4.3을 1919년 3.1운동 이후의 무장투쟁과 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그것으로서 설명하는 뭔가 이제 그 맥을 역사적인 맥을 하나의 축으로 쫙 그렇죠. 이어가는군요. 예, 그 줄기를 그래서 평화 시위로 시작된 것이다. 예. 평화 시위에 담긴 열망들을 탄압하고 폭력으로 예. 그리고 학살로 응답한 것이 국가였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 조명해 봐야 되고 정당하게 우리의 그 정당성을 3.1절 평화 시위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국민의 평화 시위가 담긴 그 염원을 무력으로 짓밟은 거잖아요. 예, 제주 4.3과 여순 11구를 이렇게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내용이 또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근대 국민 민족국가 대한민국의 기원 담론으로 본 제주 4.3과 여수 순천 11구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던데 어떤 내용을 네. 담고 있는 건가요? 그 탐나문화연구원장이신 김치환 교수님께서 철학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건국절 논쟁을 지켜보면서
건국절이 1948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국절 이전의 4.3은 예, 어느 역사에 있는 것이냐. 사실 1948년도에 남한에도 북한에도 이 정부들이 단독 정부들이 예.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48년도에 솟아난 것이 아닌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줄기인데 그렇죠. 예. 그 줄기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민족의 독립 투쟁을 했던 그 선상에서 4.3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건국절로 딱 떼놓고 나면 4.3, 그 이전에 3.1절, 평화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점이 사라진다라는 예. 그런 이제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한 장 한 장 사진처럼 딱 떼어놓고 볼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예. 이 학술 대회에서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또 특히나 이제 교수님께서 느끼기에 이건 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그 연구의 지평을 서로가 넓혀갔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부터 시작된 네. 1차 대전 종전 이후의 세계사적인 평화운동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 위치에 제주 4.3을 그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대 탐나문화연구원과 순천대 인문학술원의 공동학술대회 제주 4.3과 여순 11구에 지금 계속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지평을 넓혀가는데 굉장히 큰 공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성과들을 좀 자랑해 주세요. 1년에 2번씩 예. 그 학술 대회를 번갈아가면서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한 하면서 번, 네, 여수 하다 순천에서 보니까 한 번. 논문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논문들을 묶어서 올 가을에 아마 10월 19일에 그 어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기억을 위한 연대 그리고 책임을 위한 연대. 예.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그간의 성과들이 책으로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미래를 위한 노력은 봉합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진영에서든 모든 진영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역사는 진상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논쟁 끝에 타협을 이루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겨우 지났는데 4.3과 여순 11구의 또 정명까지 이런 학술 대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